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2023년 11월호를 듣고 계십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주제는 중고거래, 당근인데요. 얼마 전에 중고거래계의 최고봉이랄까? 플리마켓까지 성공리에 개최하신 이 주제에 적절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친구 이슬아 작가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슬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슬아 작가님과 100년 가약을 맺으신 너무 오래된 말인데 아파트 이름 같아요. 100년 가약 사진 찍고 시 쓰는 이원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앱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중고거래, 특히 이제 뭐 대명사가 된 것 같은 당근이잖아요. 당근 마켓. 이런 거래 방식에 관해서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한테 사연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는 우리의 잡담도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도 맞습니다. 경험이 많으실 것 같고. 사연이 굉장히 재밌고 또 뭉클하기도 했어요. 읽으면서. 세세하게 써주실 줄 몰랐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신땡땡 생활이님의 사연입니다. 당근마켓을 시작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었다. 코로나로 집거하게 되자 심심해진 나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아 용돈을 벌었다. 요거 컸습니다. 네. 당근마켓 중흥에 아주 맞습니다. 기대를 끼쳤죠. 네. 내 물건도 팔고 부모님의 물건도 부탁받아 팔았는데 그중 하나가 명절 선물로 들어온 동해안 출신 말린 오징어였다. 집에 애주가도 없으니 냉동실에 처박혀 자리만 차지하던 오징어를 팔아주라는 엄마의 오더가 떨어진 것이다. 사본 적도 없는 오징어의 가격을 매기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시세를 보고 한 마리 3,500원에 올리자 입질이 오기 시작했다. 너무 싸다. 낚시인가요? 그중 5마리만 구매하고 싶다는 채팅이 도착하며 경쾌한 당근 알림 소리가 울린다. 오전에 기니 쓸 때가 있다며 아침... 기니 마른 오징어를 어디다 써? 함 들어가나? 기니 너무 써. 오랜만에 들어. 너무 웃겨. 자, 요긴이 기니 쓸 때가 있다며 아침 8시에 거래하자는 연락에 와. 참고로 주말입니다. 주말 아침 8시에 거래하자는 연락에 약간의 거부감도 들었지만 입질이 왔을 때 낚아야 한다는 생각에 흔쾌히 약속을 잡았다. 주말 아침 8시 세수도 안 한 나는 말린 오징어를 손에 들고 약속 장소를 향했으며 그에게 무사히 오징어 5마리를 건네고 17,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잠깐만 3,500원. 500원 깎아주셨나? 네, 그렇나 보다. 거래가 아름답게 끝났는데 그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가져간 오징어에 문제라도 생겼나 떨리는 마음으로 어플을 켜보니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사진을 더 밝게 올리면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친절한 피드백이 도착해 있었다. 말린 오징어를 팔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당근마켓 거래 완료 44건 중 가장 특별하고도 따스운 거래였다. 증빙 자료를 덧붙이셨어요. 채팅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사진을 좀 더 밝게 해봐요. 물결. 해봐 5로 돼 있습니다. 해봐오. 실제는 색깔이 좋은데 사진이 어둡게 나옴요. 실물을 보고서. 그쵸. 내 생각인데 그러면 판매할 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분이 또 오하고 요 오타가 많이. 이거 우리 엄마처럼 약간 문자 하시는데? 아니, 근데 너무 자상하시다. 네. 맞아요. 아니 저는 이분이 판매자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과 색을 좀 밝게 해보라는 피드백을 드렸다는 걸만 보고 편집장가?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출판계 분들이 서로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동사무소 선생님들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던데? 그게 이제 여러 호칭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사모님 싫고 사장님 나 사장 아닌데요. 많은 그런 편견이 들어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생님 통일하는 거죠. 근데 보통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출판계 분들은 충조 평판을 하지 않거든요. 충고조언 평가 판단. 충조 뭐요? 충조 평판. 근데 이제 이분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정중함은 있지만 사진 더 밝게 해라라고 하는 오지랖 또한 있으신 너무 자상한 분. 색을 좀 밝게 해보라는 피드백이 사실 저는 되게 와닿는 게 많아요. 사진가라서 보정에 또 일가견이. 그렇지. 그러면 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당근 거래하다 화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이 실물 색깔하고 특히 의류. 맞아요. 맞아요. 저는 결코 핫핑크 옷을 사고 싶지 않았는데 맞아요. 가다 보니 핫핑크인데 거기서 네. 못 사겠다고 할 수도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온 적 있거든요. 아, 정말요. 이거는 거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매자로서.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니온 핑크를 원하는 사람과 핫 핑크를 원하는 사람과 베이비 핑크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디 핑크, 세먼 핑크 다 다릅니다. 네, 너무 색이 가지각색이고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색 때문에 사고 싶어지는 경우가 맞아요. 많기 때문에 이해하시네요. 네, 이거는 사진가 납시오. 이미지 리터러시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있는 그대로 그치, 최대한 그렇죠. 아니 제가 여쭤보려던 건 사진 잘 찍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당근 거래 네. 셀러가 되실 때 네네. 미화는 안 하시나요? 사진을? 이 질문이 너무 날카롭고 좋은 게 칭찬받았어. 이제 셀러이자 음. 사진가로서 음. 어떤 정체를 결정할지를 그렇구나.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진으로서는 이 사진이 더 멋있는데 물건 사진 또 다른 장르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만큼 정직하게 사진을 구현해서 올릴 것인가, 기스 같은 것이 정말 세세하게 보이는 사진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이 제품을 내가 샀을 때 그걸 사고 싶게 만들었던 그 역동성 같은 것을 담아서 사진을 찍을 것인가. 정말 다른 사진이거든요. 무슨 물건인데 역동성이. 뭐 카메라, 키보드에는 역동성이란 말이 저한테는 어울리긴 하지만 네, 뭐 그러한 물건들, 그러니까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물건들은 사실 어쨌든 외관 때문에 쓰고 싶어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많죠. 항상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멋있는 사진 위주로 올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사진 3-4장과 실물에 가까운 사진 2-3장을 뒤에 그래서 붙여서. 판매 글에 실물은 5번 사진과 가장 가깝습니다라고 올라오는구나. 맞습니다. 공을 굉장히 들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진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렇죠. 실물에 가까운 그치. 거면 그렇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지. 정말 쓰고 싶으실걸요? 보셨어요? 야, 그렇구나. 왠지 좀 그런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좀 부럽기도 하고요. 저는 폰 카메라 렌즈나 닦아서 찍으면 다행이에요. 여기 조언 올 것 같아. 저는 받으신 분이. 네. 렌즈를 좀 닦으시면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물결. 자, 사연 감사하고요. 자,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김땡땡님의 사연. 물건에는 죄가 없다지만이라고 제목 달아주셨네요. 나는 사람과 헤어지고 멀어질 때마다 마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물건 정리가 필요한 편이다. 연락처 및 각종 SNS를 지우거나 차단하고 나서도 마음이 영 나아지지 않을 때는 그 화살이 물건에게로 돌아간다. 추억과 물건에는 죄가 없다지만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에는 어쩌면 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버리거나 파는 것. 난 여러 치료 중에서도 뭐니 해도 금융치료가 최고이기 때문에 후자, 즉 파는 것을 많이 선택한다. 그렇지, 기왕이면. 그렇죠. 서둘러 당근마켓을 켜서 물건들을 올린다. 일명 끌어올리기를 하고도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때에는 가격을 대폭 하락하여 내놓거나 물건 설명칸에 사연을 구구절절 쓴다. 물건은 참 좋은데요. 전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거라 빨리 처분하고 싶네요. 자꾸 생각나니까 어서 가져가 주세요. 그럼 대개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사연에 공감을 하며 빨리 이분 마케팅 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쩌면 사연이 없는 물건에도 그런 사연 1-2개를 붙이는 게 장사 수완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물건이 팔리고 입금이 되면 이번엔 남이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물건을 산다. 헤어질 것을 알고도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그나저나 중고거래는 이상한 법칙이 있다. 비싼 물건엔 비싼 대우를, 싼 물건엔 싼 대우를 하는 것이다. 비싼 브랜드 물건을 올리면 가격 흥정도 없이 바로 살게요 라는 말이 나오는 한편 처분하자니 아쉽고 팔자니 가격 측정이 애매해 저렴하게 내놓은 몇천 원짜리 물건에는 꼭 이거 언제 구매하셨어요? 하자 없나요? 진짜 진주인가요? 등 질문이 붙는다. 진짜 진주면 몇천 원에 올렸겠냐고요. 그러네.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다가 아니요. 액세서리용이에요. 라고 차분하게 대답하며 대처하는 법이 나도 제법 어른이 다 됐다고 생각한다. 와. 비싼 가격일수록 비싸게 대우해주는 사람들이 모이고 저렴한 가격일수록 저렴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이 모이다니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다. 중고거래 하나에도 인생을 알게 되다니 그것 또한 재밌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재밌는 사람이네요. 재밌네요. 와.
늘 배웁니다. 이 김땡땡님처럼요. 근데 이거 사실인가요? 비싼 물건이 좀 오히려 거래가 좀 매너가 있어요? 네, 이거 저도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20대 때는 가성비가 좋은 옷들 위주로 아우터도 네. 그렇게 소비를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알게 돼요. 그저 그런 아우터는 절대 팔리지 않는다. 고가의 아우터일 경우에는 2, 3년? 3, 4년이 지난 후에도 그 값을 거의 돌려받거든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흥정 요구를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것의 값어치를 그만큼 아는 알아보는 사람들이 사람들만 사기 때문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원 작가께서 그 쿨거래의 정의를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진짜요? 채팅이 5번 이하면 쿨거래라고. 그거는 어떻게 정해진 관습법이에요? 소문. 네, 풍문처럼 이렇게 네. 떠도는 이야기인데 뭐 구매하겠습니다. 뭐 택배 가능하신가요? 네, 계좌번호는 이거입니다. 네, 주소는 이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쿨거래로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사람들의 마음이 웃긴 게 쿨거래 시 택배비 제가 부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는데 정말 정중하게 몇 가지를 여쭤보면요. 네. 이미 10번이 넘어갔는데 네. 택배비는 그냥 부담을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 하고 싶은 건 판매자께서는 불필요한 씨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입씨름을. 네. 그리고 불친절한 요청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다짜고짜 그냥 몇 년 산 물음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말로요? 네. 소비를 두고 하는 대화들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네. 사람끼리 만나는 것처럼 판매를 하고 싶다는 의지에 더 가깝게 저는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중고 거래에 있어서의 경험적으로 형성된 룰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이 풀거래는 대화가 5번 이상 오가면은 탈락이다. 네. 뭐 이런 것처럼 가령 뭐 이제 거래하기로 하고 현장에 가서 애누리 하는 거는 되게 비매너다. 비매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중고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사람마다 생각하는 좋은 거래가 너무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물건 이야기만 하고 빠르게 헤어지는 게 깔끔하고 좋은 거래였다고 평을 하시고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 물건의 디테일을 너무 자세히 들려주고 싶어서 판매자분께서 네. 제가 키보드를 사러 갔다가 30분 동안 나는 팔러 간 줄 알았는데 또 사러 갔어요? 저는 팔기도 팔았지만 그리고 저는 차에서 기다립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암담할까 이슬아 작가님. 이 자세한 내막을 너무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키보드인지. 네. 그걸 듣는 것까지가 또 좋은 판매 혹은 구매로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가져간 물건을 잘 쓰고 있나, 잘 돌봐주고 있나 이런 거 확인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드문데 인증샷을 보내라. 사진까지 요청하지 않지만 저장이 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와요. 안녕하세요. 좋은 가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QK65는 잘 쓰고 계신가요? 고가의 키보드. 네. 아니 근데 이원이 직업이 작가잖아요. 네, 시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평생 밀문을 갈고 닦아온 사람 아니니까 그거를 다 당근마켓 채팅해서 써요. 애누리 할 때 물건 깎을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화창한 아침입니다. 좋은 물건 내놔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니, 저는 우선 애눌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무슨 네. 의미가 있나요? 애누리라는 그러니까 말이? 애눌의 어원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애눌이라는 어감이 이렇게 뭔가를 뜯어내려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게 나는 오히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비비는 느낌의 어감인데 저는. 애눌이요? 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은데 이게 어쨌든 특히 사람들이 애눌이라고 할 때 맞아. 줄여 말할 때. 네, 그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살 때는 어쨌든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중고 거래라는 것이 어쨌든 새 상품으로 살 때보다 서로 즐겁게 구매를 주고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안부를 여쭙고 저의 요즘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상황을?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제가 요즘 스튜디오에서 장비를 구매해서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가 평소 정말 원했던 바지여서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사면서? 네. 그러니까 판매자님이 절대 무리하시지 않는 선에서 혹시 깎아주실 수 조금만 있나? 해주실 수 가능하시다면 그걸 거의 서신으로 좋은 물건 판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유압 사연이었나요? 스토리가 있으면은 물건이 팔린다. 이게 약간 마케팅의 기본 원칙 같은 거잖아요. 광고하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그게 팔 때만 생각을 했지. 네, 사는데 스토리를 만든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압도당해서 판매자가 그냥 지쳐서 깎아주고. 아, 네, 알겠어요. 됐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장해 보세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정중한 요청을 처음 받아봐서 얼마 깎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네. 제가 판매를 할 때도 사실 비슷해요. 저도 정중하고 이게 필요해 보이시는 분 같으면 네. 조금 손해본다 저도 돌려드리는 그게 이제 좋은 순환이니까. 좋은 사람한테 팔고 사고 싶은 마음이. 혜리 기자님께서는 혹시 잘 깎으시나요? 아, 저는 소심해가지고 스스로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고요. 깎는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가끔 이제 택포 가능할까요? 뭐 이 정도. 택포. 네. 작은 소심한 요청. 네. 그렇게 하는데 저도 아무래도 글 쓰는 사람이니까 네. 옷 하나 철자법 틀린 거 없이 스무스하게 오프닝을 해서 이렇게 그쵸, 대화를 그쵸.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상대방이 예의 갖춰서 대해 주시는 것 같긴 그쵸, 해요. 그쵸. 제가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니까. 직업 평론가. 미문을 쓰기로 유명한. 아름다운 문장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 그리고 저는 또 막 뭐 물어보고 가령 뭐 근데 12인치 노트북이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네. 뭐 새로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옆에 뭐 배경에 다른 접시가 하나 보인다고. 네. 접시도 예쁘네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되게 마음 써서 고르시는 편이신가 봐요. 와, 저보다 더하다. 여러분, 이렇게 직업이 티가 난다고. 여러분 묘사하는 마음을 쓰신 김혜리 작가님이십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판매 중이신 옷들이 다 너무 멋져요. 막 이런 거. 와. 그러면서 취향을 칭찬해 드리는 거. 와. 근데 그거 진심일 때 하는 거라 제가 그건 입 맞아요. 빨린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되게 기분이 좋아지세요. 보통 그렇게 언어를 이렇게 바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그런 옷을 많이 파시는 분들은 옷을 좋아해서 필요 이상 옷을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사이즈가 변했지만 아무튼 이건 내가 되게 잘 관리하고 열심히 고른 옷이다라는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을 때 아 정말 옷을 아시네요라든가 옷 보는 눈이 너무 부럽네요. 뭐 이런 식의 말하면 되게 아 내가 이런 보람으로 중고 거래를 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흔쾌히 제 조건에 맞춰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풍부한 경험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당근마켓 같은 책도 나오는 이유가. 저는 이거 너무 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당근은 한 700페이지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혜리 기자님의 사연을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초고수는 사실 그래요? 혜리 기자님이 아니신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한 네.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저는 당근을 사실은 꼭 뭐가 사거나 팔려고 보다